자, 아트메가 128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고요. 이 자료는 홈페이지 이러닝 e캠퍼스 자료실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텍스트는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올려놓은 PPT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한 학생들은 이 책을 같은 이름의 책을 사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1장부터 가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요가 되겠고요.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란 단일 칩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입력, 가공, 출력을 통하는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칩 안에 여러 개의 CPU,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기본 컴퓨터 구조에서 얘기했던 어큐뮬레이터,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 레지스터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AD 컨버터, 그 다음에 AD 컨버터, DA 컨버터 또는 뭐 타이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의 칩 안에 모든 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인텔의 펜티움 같은 것도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펜티움, 새로운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펜티움. 근데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펜티움 프로세서는 뭐 64비트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뭐 장난감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이런 마이크로웨이브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죠. 컴퓨터가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의 지능은 있어야 되겠죠. 지능이라고 하면 여기서 인풋이 있으면 계산해서 아웃풋을 내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계산해서 이 턴테이블을 돌리고, 그 다음에 히트를 가하고 하는 어느 정도의 입력과 출력을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겁니다. 홈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는 64비트 굉장히 좋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갈 거고요. 일반적으로 로봇이나 장난감 같은 데 들어가는 거는 8비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격이 저렴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배울 거는 여기 컴퓨터에 들어가는 복잡한 인텔은 아니고 아트메가 128이라고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우겠습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같은 거를 쓰기도 하는데요. 아두이노도 사실은 아두이노 잠깐 보면요. 아두이노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면요. 이렇게 아두이노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겼는데, 아두이노 우노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아두이노죠. 그래서 이렇게 입출력 핀이 있고요. 프로세서는 뭡니까? 프로세서는 아트메가 328이라는 걸 쓰네요. 여기서 어떤 거는 아트메가 128로 쓰는 거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라는 어떤 규약을 가지고요. 규약을 가지고 이런 입출력을 어떤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는 C 언어 비슷한 걸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할 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둔 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걸 아두이노라고 하고, 라즈베리파이는 그보다 좀 더 복잡한 겁니다. 프로세서가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게 라즈베리파이 2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는 프로세서가 브로드콤 BCM2835라는 프로세서를 사용하고요. 얘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얘는 거의 컴퓨터급의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USB도 들어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SD 카드 설치하는 것도 들어있고, 라즈베리파이는 조그만 컴퓨터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얘가 OS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 개발할 때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C 언어로 뭘 이제 개발해서 돌리는 것 같이, 그래서 화면에 뭘 보고 하는 것 같이 자기 자체의 OS가 있어서 그걸 돌리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두이노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아트메가 128 같은 경우에는 자기 OS가 없죠. 그냥 밖에서 우리가 컴퓨터 우리 윈도우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해갖고 컴파일을 해서 그 값을 0, 1을 갖다 이쪽에 넣어주면 그러면 얘가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프로세서 동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직 IC 이거는 뭡니까? 난드 게이트네요. 난드 게이트, 뭐 플립플롭 같은 경우고, 입력 장치, 마이크로프로세서 총입력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에 어느 정도의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위치나 입력을, 아니면 뭐 키보드를 하기는 그렇고요. 스위치나 뭐 센서나 이런 거에서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처리를 해줘서 출력을 이렇게 모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LCD를 표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가 바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동작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 범용 프로세서 이렇게 쭉 있는데 뭐 크게 기억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자, 제품이 소형화되고 경량화된다. 가격이 저렴해진다. 왜냐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하나 가지고 사실은 LED 컨트롤을 개발할 수도 있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바꿈으로써 모터 컨트롤 또는 뭐 마이크로 마우스 제작 이런 것도 다 붙여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에 넣음으로써 개발이 다른 걸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융통성이 커서 기능 변경이나 확장이 용이해진다라는 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류들 인텔 계열 8051 이 인텔 계열의 대표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고요. 이 위쪽으로 가면 이제 펜티움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가 되겠어요. 모토로라 계열은 애플 컴퓨터. 그 다음에 아트메가가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아트메가 타이니가 있고 뭐 메가가 있고 엑스메가가 있는데 아트메가 1282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고성능 제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오는 DSP320XX 돼 있는데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아니고요. 이거는 DSP 칩입니다. 이 자체가 프로그램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얘는 빠른 신호 처리용. 예를 들면은 곱하기 이런 거를 굉장히 빨리 해주는. 최근에는 곱하기를 아마 거의 1초에 10의 10승번 그 정도로 아마 빨리 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곱하기나 다른 연산들, FFT 연산 같은 것들을 잘 하려고 할 때는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트메가 128로 FFT 하려고 하면은 메모리 문제도 있고 메모리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DSP 칩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중앙처리 장치 ALU가 뭘 포함하느냐면 여기서 보통은 어큐뮬레이터하고 저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런 어큐뮬레이터 근방에 붙어있는 곱셈, 덧셈, 뺄셈 해주는 그런 레지스터들과 게이트를 전부 포함해서 ALU라고 합니다.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세트, 우리가 전에도 레지스터 했었죠. 제어 유닛 이렇게 해서 CPU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플러스로 메모리가 들어가면, 메모리와 IO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된다. 자,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기억장치의 메모리 종류를 얘기해 보면요. 일단 SRAM과 DRAM과 하나 더 있죠. 플래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SSD나 아니면 그 USB 메모리 그런 걸 플래시라고 하죠. 이놈 둘 다 SRAM과 DRAM은 전부 다 전원이 꺼지면 메모리가 날아갑니다. 기억했던 값이 없어지는 거죠. 전기가 꺼지면, 전원이 꺼지면 없어지는 건데 우리 플래시는 그렇지 않죠.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휘발이라고 하는데 휘발되지 않습니다.
SRAM은 우리 플립플롭을 보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플립플롭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메모리를 만들 때 상당히 복잡하죠. 반면에 D램은 그냥 콘덴서입니다. 콘덴서가 차지가 되어 있으면은 값이 뭐 1이다. 차지가 안 되어 있으면 값이 0이다. 근데 콘덴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저항 값에 따라서 계속 그 콘덴서가 5V로 차지가 되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계속 빠집니다. 5V에서 점점 볼테이지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시간마다 계속 자기가 5V이면은 5V를 리프레시라고 하죠.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기록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리프레시를 해준다. 그래서 D램, 다이내믹 램이라고 하고요. 스태틱 램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플립플롭은 그냥 전원만 넣어주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SRAM은 훨씬 더 복잡하고요. D램은 간단하지만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SRAM이 사용되는 거는 우리 그 CPU 안에 보통 그 캐시라고 있죠. 캐시. CPU 칩 안에 들어있는 캐시가 되겠고요. D램이라는 건 우리가 CPU 우리 그 펜티엄 보면은 주 메모리에서 뭐 4기가, 8기가 이렇게 꽂잖아요. 예, 그게 바로 D램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그 다음에 롬은 read only 메모리라고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는 메모리를 한 번만 쓰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롬이라고 하죠. 네. 자, 메모리 개념도 주소가 이렇게 있고요.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읽기라는 거는 뭐 다 알죠. CPU에서 주소를 주면 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읽고 오는 게 읽기가 되겠고, 데이터를 쓰기는 CPU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기억장치로 보내주는 게 쓰기다. 뭐 당연한 얘기죠. 메모리 개념도는 지금 보면 이게 8비트로 되어 있죠. 예, 폭이 8비트입니다. 우리 저번에 처음에 했던 기본 컴퓨터에서는 폭이 16비트였는데요. 여기서 지금 8비트입니다. 어떤 그 계열들은요 16비트 폭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계열들은 8비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토미가 128 같은 경우에는 16비트 데이터 폭을 쓰고요,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퓨터 중에 하나인 인텔 거는 8비트 데이터 폭을 씁니다. 8비트. 자,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했던 거죠. 패치하고 기본적으로 실행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뭡니까? 이진 정보의 단위 바이트. 워드란 거는 2바이트가 1워드다. 16비트요. 그래서 TTL 논리라고 하면 5V가 1이고 0V가 0인 게 바로 TTL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진 논리. 자, 이건 뭐 당연해 보이죠. 10진수, 이진수, 16진수. 이진수의 음수 표현이다. 1의 보수 표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그냥 9를 플러스 9를 전부 마이너스는 전부 반대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1의 보수. 2의 보수는 전부 다 똑같이 바꿔주는데 맨 마지막 거만 그대로, 그러니까 1을 더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다 바꿔서 1을 더해주면 2의 보수가 됩니다. 또는 부호와 크기 표현법이란 거는 1만 마이너스니까 1만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줍니다. 어쨌거나 모든 경우에서 마이너스는 앞에 1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1이 나와 있는 건 우리가 마이너스 값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개발 쭉 이렇게 있는데 그런가 보다. 1장은 별 내용이 없어요. 1장, 2장도 크게 내용이 없는데 2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장. 자, 2장은
아트메가 128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AVR이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뭐가 AVR이냐? 이 독일어인가요? 엘프, 아질, 보겐, 베가드, 울렌, 리스크에서 띄어서 앞자만 띄어서 AVR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트멜사에서 M이죠. 아트멜사에서 만든 플래시 메모리 기술과 ISP 기능을 사용해서 단시간에 개발할 수 있게 만든 저전력 8비트 리스크 타입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리즈다 라는 게 AVR이고요. 8비트죠. 중요한 거는. 그리고 리스크 8비트건 16비트건 우리가 실제로 이걸 쓰는 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리스크 구조다. 리스크가 뭡니까? 리스크는 우리 컴퓨터 구조는 들었으면 알겠지만 Reduce Instruction Set 컴퓨터의 약자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명령어를 쓰지 않고 간단한 명령어만 사용함으로써 명령어의 수를 최소로 줄여가지고요 고속 동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Reduced Instruction Set이라고 하면은 명령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는 물론 있지만 여기서는 곱하기가 아니고 FFT 같은 거, FFT를 돌리고 싶어요. 풀이의 변환을.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명령어가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드웨어가 복잡해지죠. 더. 하드웨어가 복잡해진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많이 사용이 되는 명령어만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놓고요. 복잡한 명령들은 이 간단한 명령들을 조합함으로써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크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명령어가 많지 않은 그런 게 바로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말은 시스크. 우리 일반적인 인텔 펜티움 같은 거는 리스크가 아니고 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크는 리듀스가 아니고 복잡한을 의미합니다. complicated 또는 complex. 네.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 특징, 발진 주파수가 곧 내부 클럭이다. 뒤쪽에 나올 텐데요. 거기 128 칩이 있고요. 거기 들어가는 게 클럭 하는 오실레이터가 들어가야 되죠. 오실레이터가 보통은 16메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발진 주파수 16메가가 하나의 클럭이다. 그래서 기본 명령의 실행 시간은 한 클럭이다. 그러니까 16메가 분의 1초가 뭐죠? 한 클럭이 하나의 이게 바로 클럭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하나가 바로 한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건 두 개가 걸리기도 하고요. if문 같은 것은 만약에 if문 같은 게 명령이 있다고 하면 두 개 하나 갖고는 안 되고요. 두 개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클럭이 하나의 명령 시간이다. 굉장히 빠르죠? 예, 빠릅니다. 우리 앞에서는 어땠나요? 앞에서는 클락이 4개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했었죠? 4개의 클락이 들어가면은 T1, T0, T1, T2, T3가 됐었고요. 여기 하나의 뭘 정했죠? 하나의 사이클을 정했죠. 패치 사이클. 실행 사이클은 또 다음 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8개의 클락이 들어가야지 8개의 클락이 들어가야지 하나의 명령과 실행이 되는 건데 어떤 경우는 8개가 아니고요. 만약에 간접 사이클이 들어간다, 간접 명령이다 하는 경우에는 4개 들어가고 간접이 또 4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12개의 사이클이 12개의 클락이 있어야지 하나의 명령이 되는 경우.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우리 했던 거는 아주 빠른 시스크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빠른 리스크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연산 및 전송이 레지스터 투 레지스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잡아왔어요. 전에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썼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add 더하기 000이었나요? add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어드레스가 들어갔었죠. 어드레스 12비트짜리 물론 앞에 하나 더 있었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명령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어드레스에서 데이터를 잡아온다는 얘기인데, 데이터를 어큐뮬레이터와 애드를 한다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연산 및 전송이 레지스터만 갖고 합니다. 메모리는 직접 액세스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액세스할 수 있는데 그거는 로드할 때, 저장할 때만 메모리를 액세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 투 레지스터 방식이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예. 메모리를 액세스하지 않으니까 메모리를 액세스하려면 일단 메모리 이 어드레스가 굉장히 긴 값일 테니까 한 클럭 갖고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명령어 길이가 16비트 1워드로 고정이어서 해석하기가 쉽다. 반드시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제 16비트짜리 1워드짜리도 있고요, 2워드짜리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는 16비트만 갖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메모리 어드레스가 더 길기 때문에 앞에 뭐 이런 코드가 들어가면은 16비트 한 워드면 안 되고요, 2워드가 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속도는 시스크 속도와 구조에 비해서 수배에서 10여 배에 달한다, 빠르다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C 언어에 최적화된 설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발할 때는 C 언어로 주로 이제 개발을 하겠죠, 아마도. 물론 어셈블리 언어라는 걸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어셈블리 언어는 뒤쪽에 나오면서 조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패키지 모양 PDIP 뭐 쭉 있죠. 예. 이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여기는 타이니 시리즈, 메가 시리즈, 엑스메가 시리즈. 네. 기본적으로 18 핀 배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각각의 핀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한번 아마도 우리 수업이 끝나면 모든 핀이 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몇 개만 설명을 해보면요, 얘기를 해보면 AD는 뭘까요? AD, 예,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입니다. 핀이 많아요. AD에서 AD 0부터 핀이 1, 2 이렇게 쭉 되어 있죠. 7까지. 그 다음에 A라는 건 뭡니까? A는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메모리력이 이렇게 연결해 갖고요, 메모리력이 연결했으면은 어드레스 라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드레스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A15부터 쭉 가는 게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어디 있나요? A9, A8까지 나오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아마도 이쪽 AD를 같이 쓰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예, AD를 어떨 때는 AD 컴퓨터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드레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A라고 되죠. PA, 포트 A입니다. 포트 A. 그러니까 포트라는 게 뭐냐 하면 입출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입출력을. 그러니까 이 녀석에 LED를 붙이고 싶어요. LED를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그러면은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얘를 1을 넣어주면 얘가 5V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정상을 넣어야 되겠죠. 불이 켜지고요. 0을 넣으면 얘가 LED가 꺼지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포트라고, 외부랑 연결할 수 있는 포트라고 할 수 있는데, 또는 여기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서 포트에다가 스위치를 5V가 났겠네요. 스위치를 누르면 5V가 되고 스위치를 띄면은 0V가 되는지, 예,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스위치를 달아야 되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입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출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이렇게 있는데 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냐? 포트 A 0부터 7까지 8개 핀이죠. 포트 C 8개 핀, 포트 B, 포트 E, 포트 F, 포트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동시에 예를 들면은 조절할 수 있는 LED를 쫙 붙입니다. 전광판 같은 거 예를 들면 LED가 이렇게 있겠죠. 전부 다. 그러면은 포트 A부터 포트 F까지 곱하기 8 하면은 A, B, C, D, E, F 7 곱하기 8 하면은 56개의 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작나요? 실제로는 56개의 LED는 동시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포트가 되는 게. 그 다음에 VCC가 있고요. 얘는 5V를 넣어줘야 될 거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잡아줘야 될 거고요. 아, 여기 ADC가 여기 있군요. AD 컨트롤러가. 네, 여기서 컨버터가. 얘는 AD 컨버터가 아니고 어드레스 라인 같습니다. 얘는. 뒤쪽에 다 전부 다 설명이 됩니다. 얘네들은 타이머에 대한 컨트롤 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얘들도 OC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세팅해주는 그 타이머, 인터럽트 세팅해주는 얘들이 되겠습니다. OC1, OCB. 인터럽트도 있죠. INT6. 인터럽트 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핀 많지는 않고요. 포트 D가 여기 있죠. 크리스탈 쪽은 뭡니까? 이쪽은 이렇게 오실레이터를 연결해주는 16메가짜리 오실레이터를 연결해주는 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좀 내려가 보면요. 컴파일러는 컴파일러가 뭡니까? 우리가 PC에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값을 넣어야 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들어가는 거는 0과 1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에디트하고 그 다음에 값을 컴파일 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세트가 이렇게 있죠. 코드 비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AVR 스튜디오하고 두 개를 많이 사용하죠. AVR 스튜디오하고 코드 비전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우리 프로젝트 할 때요. 요 녀석을 사실은 하나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를 사서 얘가 바로 아트메가 128 칩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붙어 있는 게 전부 다 뭐냐, 포트입니다. 포트 핀들이 전부 다 포트 핀이고요. 이쪽도 포트 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핀 잡아와서 LED를 붙여, 그 다음에 5V를 그라운드를 이렇게 잡아줘. 저항을 조그만 거 넣고요. 안 그러면 내가 탈 수가 있으니까 5V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바로 여기다가 1을 출력하면 얘가 불이 켜지고 0을 출력하면 불이 꺼집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핀을 우리가 액세스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마이컴 모듈 아트메가 128 모듈이 되겠고요. 이 녀석하고 컴퓨터라고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그 ISP 모듈이 있습니다. ISP 모듈. 이쪽은 컴퓨터로 연결이 되고 USB로, 이쪽은 아까 있던 그 아트메가 128 모듈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 할 때 아까 앞에 있던 거하고 얘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조별로 하나씩 제공할 텐데 얘가 가격이 한 3, 4만원 합니다. 살려면요. 얘도 한 5천원, 만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별로 하나씩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특징 돼 있죠. 특징. CPU는 이렇게 여기 요걸 하나 봐야 되겠네요. 32개의 범용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32개의 요거 하나 32개의 범용 레지스터가 있다. 투 사이클 동작에 곱셈기가 있군요. 곱셈기. 우리 전에 기본 컴퓨터에서는 곱셈기가 없었습니다. 투 사이클, 두 번 클락이 두 번 만에 한 번 곱셈이 곱셈이 끝난다. 그 다음에 내부 SRAM 4KB EPROM, 그 다음에 최대 64KB의 외부 메모리가 장착 가능하다. 128K의 내부 프롬 메모리가 있다. 명령어 개수가 133개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단일 사이클 명령어인데요. 브랜치 명령은 2사이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어는 한번 전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럽트가 있고요. 병렬 포트, 여기 있죠. 53개가 있군요. 아까 56개가 아니고요. 아마 몇 개 빠지는 것 같은데 53개의 I/O 라인이 있습니다.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출력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LED를 직접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직접 구동 가능한 LED 개수가 53개다. 이렇게 되죠. 타이머 카운터는 인터럽트와 연관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쪽에 가면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3개의 명령어가 있다. 그리고 32개의 범용 레지스터가 있다. 그 정도. 이런 것도 있네요. PWM을 발생이 가능하다. PWM이 뭡니까? PWM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PWM이라고 하면 가장 비근한 예가 우리 그 초음파 센서라고 있어요. 초음파 센서가 있으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초음파 센서가 하나가 쏘고요, 하나가 받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쏘고 받고 해서 이 거리를 가지고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기본 파형이고요. 만약에 거리가 가까운 거면은 얘가 더 이렇게 좁아집니다. 파형이. 거리가 더 멀어졌어요. 이렇게 타겟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죠. 이렇게. 이 폭이 펄스 폭이 좁거나 늘어나거나에 따라서 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폭을 체크를 하면서 함으로써 거리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펄스 위스, 펄스의 폭을 가지고 하는 M은 모듈레이션입니다.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두 개의 8비트 PWM 채널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개의 파형이 발생이 가능하다. 이것도 역시 뒤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타이머, 그다음에 직렬 포트, 아날로그 비교기가 있네요. 두 개의 선이 들어와서 어느 값이 아날로그적으로 큰지를 판단해주는 비교기, AD 변환기, 8채널 10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전부 다 지금 이제 나중에 커버를 하겠는데요. 자, 핀 배치는 아까 봤죠?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아까 그 봤던 이겁니다. 이거 여기 있는 이거 이 녀석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체에는 16메가짜리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들어가죠. 크리스탈 쪽으로. 그 다음에 포트 G가 4개밖에 없군요. 5개군요. 나머지는 8개씩. 그래서 전체가 53개였네. 리셋 해주는 스위치.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별게 없어요. 포트가 다 밖에 연결되어 있어요. VCC가 여기 들어갔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까 봤던 그런 그 모듈이 되겠습니다. 관련 레지스터들, 요건 프로그램에 우리가 얘기를 하죠. 프로그램에 들어있는데 입출력 방향을 정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DDRZ, 포트 Z, 핀 Z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핀 Z이라는 건 데이터를 읽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DDRZ는 방향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포트 A가 있었죠 아까? 포트 A가 8개의 핀이 들어있었는데 8개의 핀이 우리가 이렇게 포트 A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핀 8개인데 데이터를 이쪽에서 출력을 하고 싶다, 데이터를 이렇게 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1을 씁니다. 1. 그러니까 DDRA는 0xFF 이렇게 쓰면, 0x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냥 사용하는 약속인데요. 16진수라는 얘기입니다. 16진수가 됩니다. 0B 하면 뭡니까? 얘는 2진수겠죠. 아마도 0x는 16진수입니다. 그래서 FF가 16진수라서 11111111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4개를, 그러니까 이건 출력을 한다니까, 출력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LED를 이렇게 붙이면 되죠. LED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LED를 이렇게 8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쪽 4개를 LED를 붙이고 뒤쪽 4개는 스위치를 단다. 스위치를 이렇게 달았어. 그럼 스위치를 다는 거는 입력이죠. 얘는 입력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스위치를 달 때는 그러면 1111은 이쪽 거는 출력을 하고 이쪽 거는 입력을 할 때 해야 되니까 0000이라고 써야 되겠죠. 4개는 이렇게. 자, 그러면 F0이죠. 그죠? F0이니까 0x F0 써주면 포트 A를 4개씩 입력 출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DDR-C는요, 포트 C를 얘기합니다. 포트 C. 그러니까 DDR Z. DDR이라는 건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다 라는 거고요. 1이면 출력, 0이면 입력 이렇게 된다. DDR-F 이렇게 하면 뭡니까? F 포트를 전부 입력으로 쓰겠다 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뭡니까? 포트 Z라는 거는 출력을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한다? 0x99라고 하면은 99가 뭡니까? 99가 1001이죠. 그죠? 1001이 9입니다. 1001 이걸 어떻게 한다? 포트 A로 보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1, 1001을 보내니까 1이면 5V가 나가고 0이면 0V가 나가고 이렇게 5V 나가고, 그러니까 LED를 전부 다 붙여놓으면은 1이 되는 데만 켜지겠죠. 아마도 이렇게 놓으면. 그러니까 얘를 먼저 써야 되죠. 포트 A를 0xFF로 하고 DDR-A를, 그 다음에 포트 A를 0x99 하면은 이렇게 불이 어떤 개는 켜주고 안 켜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핀 제시란 거는요, 데이터를 읽을 때입니다. DDR-B, BB를 입력으로 잡았어요. 방향을. 그 다음에 핀 B라고 하면은 베리어블 하면은 핀 B에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를 0이 들어오는지 1이 들어오는지를 받아서 베리어블에 넣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게 어렵지 않죠? IO 포트의 계략도, 이건 뭐 지금 방금 설명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죠? 네, DDR-Z가 방향을 설정하고 포트 Z, 핀 Z가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내부 구조는 여러 가지 되어 있죠. 지금 포트들이 쫙 있고요. AD 컨버터도 있고요. ALU, 네. 우리가 전에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 코어, 네. 자, 여기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범용 레지스터가 몇 개? 32개라고 했습니다. R0부터 R31번까지요. 예, 범용 레지스터가 32개다. IO 레지스터가 64개가 있고요. 네. 메모리가 0000부터 FFFF까지 16비트의 메모리가 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데이터 메모리 맵은 0000부터 FFF까지 이렇게 32개 레지스터가 맨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메모리 안에 그냥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밑에 64개의 IO 레지스터. 그래서 맨 첫 번째 범용 레지스터의 위치는 000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잠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